네, 이제 세 번째 테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고에 대한 지망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고 지망은 이제 학군 내 배정하고 구역 내 배정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가 있고 학군 내 배정은 여기 우리 안양학군이라고 하는 요 4개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요 4개시 지역에서 5개 학교를 선택해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 내 배정은 각 중학교가 집이 아닙니다. 중학교예요. 중학교가 속한 그 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이제 여기 안양하고 군포는 구역 변경이 가능하죠. 안양은 뭐 과천이나 의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군포는 의왕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학군 내에서는 40%를 먼저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60%를 이제 구역 내에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배정 절차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되게 공정하게 선발을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공정하게 선발하게 되어 있고 뭐 어느 지역이 많이 뽑히더라, 우리 지역은 저쪽 안 된다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공정하게 선발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학군 내 배정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어떤 한 학생이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신성, 배경, 과천, 우성, 부흥을 썼습니다. 근데 학군 내에서는 일단 모집 정원이 264명인데 거기에 40%가 이제 106명입니다. 그럼 일단 106명만 먼저 뽑는 거였거든요. 근데 1지망의 지원자 수가 420명이 지원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420명 중에서 106명이 다 뽑히겠죠. 그때 뽑는 것도 뭐 최초 출발점이라는 게 있고 모든 학생들을 이제 수험번호 순으로 쭉 배열한 다음에 최초 출발점에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계산 방식에 의하여 간격수가 나옵니다. 간격수가 만약 5라고 한다면 이 번호부터 5씩 뛰어가면서 그냥 이 아이를 62번 아이를 뽑고 8번째에 있는 177번 아이를 뽑고 뭐 이렇게 뽑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와 절친한 친구가 같이 뭐 신성고를 썼는데 우리 아이는 63번, 그 친구는 64번. 그러면 둘이 같이 붙긴 힘들어요. 간격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니네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106명이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2지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2지망으로 가면은 배경고는 이제 288명에 이제 115명이 40명 정원인데 여기도 1지망에서 200명이 왔어요. 그 1지망에 다 뽑힌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배경고에 뭐 그냥 통과죠. 2지망에서 배경고 써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배경고는 이미 1지망 다 뽑았기 때문에. 그럼 3지망 넘어가죠. 3지망 넘어갔는데 40% 정원 67명인데 1지망에서 60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7명이 남았죠. 그 7명은 2지망에서 뽑혔겠죠. 그럼 3지망으로 넘어온 거 아무 의미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학군 내 배정은 1지망에서 다 끝난다 보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충무 같은 경우는 2지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각 학교 근처에 인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구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 학교가 나을까 저 학교가 나을까라는 고민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가까운 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40%는 1지망에서 다 뽑히는 상황인 거니까 2지망에 엄한 데만 안 쓰면은 그냥 1지망에서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구역 내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역도 마찬가지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망 순위 작성 팁이라고 해서 무조건 1순위는 소신 지원입니다. 1순위는 전략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갔으면 하는 학교를 무조건 쓰는 게 맞고요. 근데 2순위부터는 그러니까 2지망부터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 순으로 썼다가는 보내기 싫은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서 다 뽑히는 학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2순위에 쓸 학교는. 그리고 또한 고등학교는 이제 남녀별 배정 정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반 정도로 선발하는데 아마 지금 안양은 아마 52명 대 48명 이 정도 될 겁니다. 50에서 48 정도? 남학생이 그 정도 좀 되고. 그래서 남학생은 남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여학생은 여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뭐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인도공고는 3지망도 붙었대. 근데 우리 딸은 우리 딸 그쵸? 내 아이는 딸이거든요. 딸은 2지망에서 훨씬 나아요. 인도공고는. 근데 옆집 아줌마는
아들이었던 거죠. 알고 그 아는 애가. 그래서 옆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머니들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돌아다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1지망에서 컷이 날 만한 학교들, 그 다음에 2지망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학교들, 3지망, 그 다음 그 이후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표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자,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남학생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학군 내에서 5개를 쓰고, 얘는 이제 안양시에 있겠죠, 중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안양구역에서 지원을 했고, 그럼 이제 1지망에 신청을 썼으면 여기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40%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발되는 건 정말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안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썼을 때 거의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우리 지역은 안 뽑더라.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보통 신청고는 한 10명 쓰면 한 7명 붙고 3명 떨어지거든요. 그래 뭐 경쟁률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학군 내에는 훨씬 더 경쟁률이 심한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학군 내 지망에 신청고를 쓰는 거는 안 되는 건 아니라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운이 정말 좋으면 되는 겁니다. 운이 정말 좋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 안 됐다 치면은 이거 장난치면 이거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난치면 갈 수도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만약에 넘어갔다 치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구역 내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단계에서 신청고를 쓴 아이들이 2단계에서 신청고를 붙을 확률이 높다. 그것도 아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성분도 있더라고요. 될 수도 있고, 만약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평촌고는 2지망인데 여기는 무조건 1지망이니까 끝나거든요.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동안고도 2지망 안에서 끝납니다. 간혹 가다가 될 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양명고도 1지망에서 끝나고요. 배경고도 거의 1, 2지망에서 끝나요. 부흥고도 당연히 1지망에서 끝나죠. 얘는 그냥 추운고입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추운고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학교 순으로 쓰는 순간에 망한 겁니다. 그게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가 이겁니다. 올바른 예가 이거고, 신청고를 쓰든가, 여기 안 되면 뭐 안 가겠죠. 못 가겠죠. 당연히 안 될 거고, 여기 가든가, 이게 안 되면 부흥이 재작년에는 2지망에 붙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지망에서 컷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인도고는 3지망 정도에서 뽑히고요. 성문고는 4지망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분명히 뽑히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2지망부터는 주가 이제 가까운 데예요. 주가 가까운 데. 동안고랑 인도원고랑 어디가 더 좋아요? 가까운 데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 아이가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편한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있으실 거고, 이건 지금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 재작년, 그 전학년도 계속 아이들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했을 때 반드시 1지망에서 컷이 난다라는 학교는 이 정도, 안양시는 이 정도, 2지망도 한번 좀 바라볼 수는 있다라는 학교들이 관양동안, 배경안양고 정도고요. 근데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안고를 제 생각에 올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중3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동안고가 1지망 컷날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모르는 거죠. 그건 정확히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이 동안고가 제 2지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게 2지망에 동안고 쓰면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될 수도 있다 정도로 받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지망 정도로 써볼 만한 데가 성문, 인덕은, 충원은 뭐 여기서 머니까 아닌 거지만 이거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선별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요. 여학생은 더 빡빡합니다. 여학생은 거의 1지망에 대부분 다 컷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지망에서 성문고, 인덕원고 정도가 2지망에서 컷나는 거고요. 3지망 이후로는 양명여고나 안양여고, 충원고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여학생들은 여고는 싫어하거든요. 보통 여고는 싫어해서
이게 이렇게 빡센 이유가 여고를 안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고를 안 가려고 그래갖고 이쪽이 많이 몰려요. 그다음에 군포 지역도 일지망에선 삼봉고, 수리고, 용호고 정도는 일지망에서 컵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용호가 엄청 셌어요. 경쟁률이 엄청 셌고 수리고는 아마 일지망에서 컷은 나지 않을 겁니다. 이지망에서도 조금 선별 뽑힐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희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지망에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지망에서는 이제 군포고, 흥진고 정도는 이지망에서 뽑혀요. 남학생들은요. 여학생은 흥진고가 일지망에서 컷이 나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의왕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이걸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 선택 기준 일단은 안양시에 있는 학교만 가지고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없을 거예요. 이건 없으실 거고 이 A 그룹은 여기 요 오른쪽 여기 가로는 이제 내신 노력형,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 내신 1등급이면 되게 노력하는 아이들 우선 내신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천재요? 약간 좀 느슨하게 하는데 여기는 시험만 보면 잘 나와.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류로서 봤을 때 이제 A 그룹은 열심히도 하고 머리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어딜 가 상관없잖아요. 전략적으로 학생부 쪽으로 붙느냐 수능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 그룹은 머리는 좋은데 내신이 별로. 그러니까 노력은 잘 안 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 안 하는 이 아이들은 좀 빡센 학교를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성 가나 관양 가나 3등급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정시라도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갖춰진 학교를 보내시는 게 나은 거죠. C그룹은 정말 노력을 하는데 노력 때문에 성적이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신성은 절대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묻힙니다. 그냥 묻혀버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내신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학교들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이제 D는 그냥 문제가 크죠. 내신도 그렇고 머리도 그런 것 같은데 가까운데 그래서 수학만 CMS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잘 머리 똑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잣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 노력형이냐 아니면 머리가 좋으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될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근방에 있는 학교 배경고랑 부흥고들 많이 또 이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지망에서 안양은 요쪽 지역은 신성고예요, 배경고예요, 부흥고예요. 이 중에서 어디가 낫습니까?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배경고랑 부흥고랑 일단 비교해 드린다면 우리 아이가 영어 수학 잘해요. 과학은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성향이 강해요. 그 다음에 약간 정시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부흥고는요. 부흥고는 고2 때 이제 부흥고를 보내는 이유는 보통 이제 과학 중점 쪽을 그쪽 프로그램을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흥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고2가 되면은 물화생들이 다 배워요. 그래서 과학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그때 2학년 됐을 때 그 과학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뭔가 페이스가 말립니다. 말리기 때문에 과학이 좀 남다르지 않는 그 정도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배경고 같은 그러니까 부흥고는 계속 말씀드리면은 학교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지만 약간 좀 수동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여해서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부흥고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배경고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아이들 대상으로 보통 이제 뭐 상위 그룹을 관리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근데 배경고는 없거든요. 배경고는 상위 그룹을 관리하는 학교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엄마들 항의가 막 오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여기에 못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막 오기 때문에 거기 약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학생부를 챙길 줄 아는 학생이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활동들이 많진 않아요. 아이들끼리 알아서 그냥 활동들을 만들고 이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라고 한다면 저는 배경고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한 거고
반대로 수학과학을 잘해요. 어우, 괜찮네요. 수학과학 잘하고 영어는 좀 보통입니다. 배경군 영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 잘해야 됩니다. 영어 잘 못하면은 배경고 가면 영어는 다 이제 계속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지문 자체가 다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 주도 성향이 좀 중간. 뭐 이 정도 수행평가 잘 챙겨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부흥고 쪽에서 수시 쪽으로 좀 맞춰서 학생부 쪽에 좀 더 초를 맞춰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성 동안인데 수학과학 잘하고 국어 영어는 보통, 내신 관리도 보통, 자기 주도 성향도 보통, 정시네요. 그럼 신성 가야죠. 얘는 좀 정신 차리려는 게 아닌데 정신적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러면 신성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하고요. 저희가 아마 문자가 나갔을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9시 정도에 제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요 구글, 그러니까 이게 구글 이제 주소인데 설문지입니다. 설문지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학교 지망을 어디를 하고 싶다라는 걸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언제쯤 보러 오실 건지 그런 거 다 이제 좀 잘 작성해 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따로 또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진학 상담도 할 거고, 그리고 11월 29일하고 30일 날 아셈을 또 할 거예요. 아셈이라는 게 이제 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 이 대학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청도 거기 다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